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자,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어, 문화병동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네이버 카페에 가입 안 하신 학생들이 있는데, 이 네이버 카페 네이버닷컴 신나 사문 여기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꿀팁과 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입을 해서 선생님 강의도 다시 듣고 여러분들 많은 좋은 자료를 얻어가기 바랍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가입 필수입니다. 꼭 가입하세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문화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배웠죠. 문화 변동의 원인에는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이 있었죠. 내재적 원인은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화 변동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견과 발명이 있었죠. 발견은 기존에 존재를 했는데 우리가 찾아낸 거고, 비타민 C처럼 발명은 기존에 없었던 건데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거, 에디슨이 만든 전구 같은 거, 이게 바로 내재적 어, 원인이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외재적 원인에는 어떤 게 있었죠? 사람이 전파하는 직접 전파, 그 다음에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는 간접 전파가 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접 전파와 직접 전파로 들어온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발명을 해내는 것을 자극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는 햄버거가 들어왔는데 그 햄버거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김치버거나 밥버거를 만든 거. 설총이 한자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두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양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이후에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변동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유지를 해 나가는지 그 이후에 모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내재적 변동 양상에는 어떤 게 있었다고 그랬어? 자, 내재적 변동 양상. 발견하고 발명이 내재적 원인이 되는데, 이 내재적 변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뭐, 잘 사용을 하면 됩니다. 별다른 거 없어. 그냥 잘 사용을 하면 돼. 어, 그게 끝입니다. 되게 싱겁죠? 자, 근데 그 모습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발견을 하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비타민 C를 발견을 했죠.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타민 C를 바탕으로 해서 마시는 비타 음료, 수지가 선전하는 비타 500 있죠? 이런 거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비타민 C라고 하는 걸 발명을 하고 나서 비타 음료라고 하는 거를 새로 만들었다, 발명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발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 발명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활이 아주 중요한 무기였죠. 근데 이 중요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활을 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활을 하고 띵 쏘니까 활을 당겨서 딱 쏘면은 띵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소리가 나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악기를 만드는 거죠. 어, 그 현악기가 2차 발명이 되겠다. 활은 1차 발명, 현악기는 2차 발명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외재적 변동 양상인데 이 외재적 변동 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선생님이 글씨로 잘 못 쓰지만 한번 어, 써봤습니다. 손으로. 어,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정겹지 않니? 어, 그래서 이 예를 한번 보죠. 자, 우리의 기존 문화가 있었는데 이 다른 문화가 우리 문화로 전파가 되었어. 그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A, 이 기존 문화만 남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이 기존 A 문화가 B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 거부한 거죠, 거부. 왜 거부했을까?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자문화 중심주의가 강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A가 남았을 때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다. 자, 그런데 A하고 B가 들어와서 A하고 B하고 같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 병존이라고 해. 다른 말로 문화 공존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병원이 옛날에는 한의원밖에 없었지만 서양 의학이 들어왔어. 그럴 경우에 서양 양방병원이랑 한의원이 지금 같이 있죠? 이런 케이스는 문화병존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또 길거리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한글 간판과 외국의 간판이 같이 동시에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문화공존 또는 문화병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문화가 있었는데 B 문화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죠? B 문화만 남았어. 나의 문화가 사라지고 B 문화만 남았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문화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동화는 나의 문화가 사라졌어. 다른 문화만 남았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되겠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지나치게 숭배하거나 좋아하는 문화사대주의가 강하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B문화하고 A문화가 만났는데 전혀 다른 C문화가 생겼다는 거야. B문화와 A문화를 합쳐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융합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의복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한복과 만나서 개량한복이 된 케이스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극전파하고 여러분들 문화융합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학교 내신에서 시험 문제를 냈었어. 그 내신 문제가 뭐였냐면 자극전파와 문화융합의 차이가 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화융합은 자극전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뭐 퓨전 음식, 그래서 뭐 김치버거, 그 다음에 서양 음식과 우리나라 음식을 합친 그런 혼합한 그런 음식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 음식 하나에 대해서는 자극전파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그 음식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식 문화, 하나의 음식 장르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그것은 문화융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자극전파가 문화융합보다 더 작은 개념이야. 그래서 자극 전파들이 모여서 문화융합을 만들어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화융합 그 문화변동의 양상은 굉장히 개념은 쉬운데 문제로 접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이 부분은 많이 풀어봐서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제적 문화접변하고 자발적 문화접변은 굉장히 쉬워. 강제적 문화접변은 내가 문화접변하고 싶지 않은데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힘이 센 외부의 문화가 강제적으로 문화접변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강할 경우에는 복고운동, 저항을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일본의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일제가 침략을 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3.1운동을 펼치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그런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일제 창시 개념, 창시 개명, 그 다음에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던 그 일제 시대의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발적 문화접변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화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접변을 굉장히 원해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이민, 외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이민 가는 거, 그 다음에 유학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영어를 배우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진화하고 문화 개혁은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쩌다가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 문화 진화와 문화 개혁의 차이점 봅시다. 자, 문화 진화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문화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게 첫 번째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거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렸죠? 그런 경우는 문화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진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도적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철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부터 철을 써야 됩니다. 석기를 쓰면 안 됩니다. 다 철기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죠. 어쩌다가 우연히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화 진화의 특징이 되겠다. 자,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문화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IT 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정말 하루가 빠르게 다르게 정말 빨리빨리 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문화개혁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개혁은 누군가가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일으킨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이 컴퓨터의 발전, 스마트폰의 발전, 이거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거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런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고? 문화 개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2012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만만하지 않은 문제였죠. 문화편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 문제는 오답률 거의 탑3에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네요. 3점짜리야. 자, 중국에서 시작된 국수는 고려 때 유학간 승려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설이 유력했다라는 거죠. 이후 국수는 우리 식문화에 빠르게 정착해서 전국 팔도에 국수 문화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였고 이것이 퍼져서 충청 지방에서는 생선국수를 경북 안동이나 정북 익산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콩이나 파트로 국수를 만들어서 먹었고 모양도 맛도 천차만별 지역별로 국수가 만들어지고 유명해진 사연도 제각각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뭡니까? 자,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국수는 고려 때 유학간 승려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승려들이 중국에서 국수를 들고 왔겠습니까? 국수를 들고 오면 다 국수가 불어 터지죠. 어떤 걸 갖고 왔겠어? 국수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왔겠죠. 여러분들 문화의 구성 요소에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술 문화도 물질 문화에 포함된다는 사실 기억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수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왔는데, 이 기술 문화, 이거를 물질 문화라고도 하니까, 기억은 물질 문화에 직접 전파 맞습니다. 승려들에 의해서, 전파가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니은은 단기간에 변동이 일어나는 문화 개혁이다 라고 했네요. 자, 국수는 우리 식문화에 빠르게 정착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빠르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벌써 낚이죠. 빠르게 정착했다라고 하는 말에 낚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물론 문화 개혁은 문화 진화에 비해서 빠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말에 절대 낚이면 안 돼. 자, 국수가 들어왔을 때 누가 의도적으로 들어왔겠어? 그냥 스님이 국수를 먹다가 이 국수 정말 맛있구려. 이 국수를 어떻게 만드는구려. 이렇게 기술을 딱 배워와가지고 고려로 들어와가지고 어,
전파를 해줬겠죠. 내가 중국에 갔었어. 이러면서 중국에 갔더니 국수가 정말 맛있었어. 국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는 거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스님은 국수를 갖고 왔지만 이 국수를 가지고 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의도성을 갖고 이 국수를 갖고 왔다고는 볼 수 없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퍼진 그런 국수 문화이기 때문에 이 국수 문화가 퍼진 거는 문화 개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문화 진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어떻습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전국 팔도에 국수 문화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발적 문화 저변 맞죠? 국수 만드는 기술을 어,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또 뭐야 국수를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자발적으로 국수를 먹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 문화 저변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을은 충청지방에서는 생선국수, 그쵸? 국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생선을 융합시켜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선국수를 만들었죠. 그것은 문화융합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음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함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자, 미음, 모양도 맛도 천차만별, 지역별로 국수가 만들어지고 유명해진 사연도 제각각이다. 그랬는데, 국수를 먹는다는 거는 어느 지역에서나 국수를 먹는다는 거는 보편성 맞아. 그런데, 특수성은 그 지역 모양과 국수의 모양과 맛이 천차만별이고 지역별로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국수라는 거는 보편적이지만 이 국수의 그런 맛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국수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화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신나 사문 카페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고 또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을 거야.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 질문과 토론, 여러분들 발표 수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이 미처 선생님의 수업을 미처 못 들은 학생이나 또 노트 필기를 하기 귀찮잖아? 그럼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 노트 자료, 기출문제 자료, 모든 꿀팁과 꿀자료들이 다 올려져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카페에 꼭 가입을 해서 많은 자료 공유를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자, 다음 시간에 보죠. 자, 안녕!